규제를 풀어달라는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서 정부는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심의회를 열고 첫 번째 규제 샌드박스 대상을 발표했는데 현대차가 요청한 수소 충전소를 포함해서 4개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정부 발표 현장에 도예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네, 관심을 모았던 규제 샌드박스 1호는 현대자동차가 요청했던 도심 수소 충전소를 비롯해서 마크로젠의 개인 유전체 분석 건강 증진 서비스, 그리고 디지털 버스 광고와 앱 기반의 전기차 충전 콘센트 등 이렇게 4가지로 결정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7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산업융합 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이 시행되면서 실증 특례 10건, 임시허가 9건 등 총 19건의 신청을 접수받았습니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 의결한 겁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앞으로도 규제 샌드박스 승인 전 과정을 정부가 지원한다면서 이번 발표를 통해 산업계가 혁신의 물꼬를 트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승인된 임시 허가와 실증 특례는 규제 샌드박스가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첫 번째 사례로서 규제 혁신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 등 소중한 가치를 지키면서 우리 기업이 책상 속 혁신을 꺼내어서 혁신적인 제품과 신기술이 시장 출시를 하는데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혁신의 실험장을 만들겠습니다. 이번 발표를 앞두고 가장 주목을 받았던 안건은 현대자동차가 요청했던 도심 수소 충전소입니다. 현대차는 국회, 탄천물재생센터, 양재수소충전소, 중랑물재생센터, 현대개동사옥 등 5곳에 대해 규제 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 보급 예정지로 충전소 구축 검토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중랑물재생센터를 제외한 4곳에 대해 실증 특례를 부여받았습니다. 다만 현대개동사옥에 대해선 문화재 보호 등을 이유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와 검토를 조건부로 실증 특례를 받았습니다. 마크로젠은 파킨슨병, 대장암, 위암, 뇌졸중 등 13개 질환에 대해 앞으로 개인 유전체 분석을 통한 건강증진 서비스 실증을 추가로 허용받았습니다. 제이즈 인더스트리는 버스 외부에 LCD와 LCD 패널을 부착하는 디지털 버스 광고에 대해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습니다. 실증 특례를 받은 새 기업은 사업화를 하기에 앞서 안전성 등에 대해 시험,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한된 구역, 기간, 규모 안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됩니다. 앱을 기반으로 한 전기차 충전 콘센트는 임시 허가를 받으면서 곧바로 시장 출시가 가능해졌습니다.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해서 전기차와 전기 이륜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발표한 정부는 사후 관리를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규제 특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특례를 부여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하겠습니다. 사업을 철저히 점검, 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산업융합총칙법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제 특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 2월 말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를 2번째로 열고 추가적인 특례 대상을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팍스경제TV 도예민입니다.